안세영 선수의 입장 발언이 계속해서 정치계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많이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 선수의 이 바램뿐만이 아니라 이 국민적 움직임도 계속하여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몇몇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배드민턴 협회 김태규 협회장,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 언제 처벌받는 거냐.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달 드릴 내용이 정말 많은 상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 안세영 선수가 사실 바라고 했던 이 정의 구현이라는 건 협회장들의 처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선수들에게 많은 보장과 선수들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느냐, 이것이 관건이었을 텐데요. 안세영 선수가 바라건 바라지 않았건 사실 고인물을 걷어내지 않으면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하는 이 체육협회계에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악습들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빨래를 수년간 해오면서 선배들의 비위까지 맞춰가며 자신의 부상관리까지 스스로 해내야 했었던 이 안세영 선수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안세영 선수의 움직임이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제32차 한국 스포츠 정책 포럼 해외 사례로 본 이 한국 스포츠 정책 방향 모색이라는 이 세미나가 한번 열렸습니다. 바로 한국 스포츠 과학원에서 열리게 됐는데 아주 성황리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역대급의 금메달 개수를 획득했음에도 고민에 빠진 한국 체육의 답이 과연 해외에서 찾아야만 하는 걸까? 32개의 금메달이 과연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까? 여러 이야기가 흘러나온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특히 이 가운데에서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엄청난 쾌성적과는 달리 고민거리가 생겼죠. 바로 배드민턴 금메달을 수상한 안세영 선수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협회와 선수의 역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현 스포츠 정책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세영 선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포츠 정책 포럼까지 열리게 되면서 많은 스포츠 내외 관계자들이 모여서 해당 이야기와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발표도 있었고요. 전문가의 토론도 있었고 이 현장에는 해설위원들, 각종 대학교의 교수님들까지 모조리 초빙이 돼서 아주 진지한 토론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런 국민적 움직임이 생겨날 수 있었던 건 첫째로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이 주요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태규 협회장, 이 배드민턴 협회장 뿐만이 아니라 배드민턴 협회 내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이 파리 항공권 협회 비용을 사용하고 5년간 기부금이 빵원이었다. 사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진상조사위는 문체부의 지시로 인해서 사실상 전면 중단이 되어버린 상태이죠. 안세영 선수 역시 이 진상조사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배드민턴 협회장인 김태규 협회장에 대한 각종 비리 고발이 쏟아졌는데 이 김태규 협회장이 잠수 아닌 잠수를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언론사들의 연락도 잘 받지 않는 것 같고요. 이 관련된 기사들도 없고 취재된 내용들도 추가적인 공개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계속하여 의도적인 회피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있었던 제가 강조한 안세영 선수가 함께 출석하기도 한 이 올림픽 만찬. 김태규 협회장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잠수를 탔다. 그야말로 행적이 아주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구속 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된다. 수사를 총지휘하는 수사기관의 장의 방침이 있으면 된다.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 이외에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이다.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이게 바로 구속수사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달해드린 김호중 사태 때 보면 이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로 인해서 구속사유가 합정되면서 결국 구속수사가 진행이 됐죠. 이 김태규 협회장도 구속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냐라는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제가 언론인이 아니다 보니까 김태규 협회장에게 취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리고 최근 진상조사위에 김태규 협회장의 라인이었던 2명의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것, 그리고 김태규 협회장이 6,000통의 셔틀콕을 자신의 측근들에게 나눠줬다라는 정황, 횡령, 배임에 대한 의혹, 자료들, 이사진들의 고발,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 검찰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김태규 협회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잠적할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합리적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김태규 협회장은 지금 상태에서 조용히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자신의 입장을 해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증거 자료들, 많은 고발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빨리 전면에 나서서 아니다, 억울하다 라고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김태규 협회장은 이미 한번 이력이 있죠. 바로 몰래 선수단보다 사전 입국하려던 정황이 딱 걸려서 수많은 취재진들에게 공항에서 잡혀가지고 막 취재를 당했던 이때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때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 김태규 협회장이 지금 잠적하다시피 잠수를 타고 있는 과정인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자신에 대한 입장을 해명하지 못하면 문체부에서는 이 많은 고발과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김태규 협회장을 소환조사에 응하게 만들 것이고, 그럼에도 협회장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검찰 기소와 함께 앞에 말씀드렸던 구속 수사까지 가능하지 않겠냐. 근데 이 김태규 협회장뿐만이 아니라는 것이 더 문제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4억 원을 후원하고 91억 원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체육회 독점 공급권 손을 보게 되는 건가? 와, 놀랍지 않습니까? 후원사는 수의 계약을 맺었다. 말 그대로 독점 공급권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그야말로 자기들의 입맛대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특히 수의 계약이 뭡니까? 입찰 경쟁이 있다라는 형태는 띠고 있지만 이미 사전에 어느 곳과 계약할지 임의로 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계약을 수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4억 원을 후원하고 91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입장도 위태롭습니다. 4억 원의 후원금을 내고 91억 원어치의 수의 계약을 따낸 경우도 있다. 지난 파리올림픽 꽉 채운 브랜드 로고들, 바로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사들인데요. 이 4년마다 선정되는 후원사는 국가대표 초상권, 팀코리아 엠블럼 독점 사용권뿐만이 아니라 후원품들도 우선 공급하는 독점 공급권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독점 공급권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거죠. 4억 원 정도의 후원금을 대한체육회에 내고서 여행사 부문 공식 후원업체로 선정된 A사가 있습니다. 계약 금액 9억 원에 파리올림픽 항공수성, 11억 원이 넘는 도쿄올림픽 장소 선정 대행 용역 등을 수의 계약으로 따냈습니다. 2019년부터 65건, 총 91억 원어치가 수의 계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비슷한 기간 대한체육회가 후원사 8곳과 맺은 수의 계약의 규모는 총 231억 원, 상당수는 계약 금액 2천만 원 이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요, 경쟁 입찰, 공개 경쟁 입찰에 붙여서 계약이 선정돼야 하는데 독점 공급권이 있다 보니까 수의 계약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문체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런 독점 공급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승인을 하지 구체적으로 관여하진 않는다. 살펴보니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체육기금이라는 많은 막대한 재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은 기본 원칙이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요, 이번 독점 공급권 분야를 제한하고 그동안 후원계약 적정성도 살펴 문제가 있다면 시정 조치할 방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지시 아래에 총 8곳과 맺은 수의계약 231억 원 규모의 계약을 자신들의 임의대로 체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31억 원 규모입니다. 231억 원. 결국 대한체육회가 연마다 정부 보조금으로 받는 게 4천억 원이 넘는데 그 4천억 원 뿐만이 아니라 수의 계약으로 진행해서 처리한 액수 단위가 231억 원이라는 겁니다. 231억 원의 규모를 따내기 위해서 8곳의 수의 계약 업체는 대한체육회에 후원금을 낸 거죠. 야, 이거 누가 봐도 좀 문제점이 많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 문제점은요, 결국 김태규 협회장과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굉장한 아주 강력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방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김태규 협회장 같은 경우는 오리무중인데 각종 의혹은 폭발하고 있죠. 여기에 배드민턴 협회에 손을 들어주고 있었던 대한체육회장 역시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91억 원 수준의 수의 계약을 맺었다. 근데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배드민턴 협회도 후원사인 일본 기업 요넥스와 수의 계약 형태로 진행을 맺었다. 자, 이 수의 계약, 말이 수의 계약이지 막말로 그냥 임의대로 자기들끼리 짜고 쳤다라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 구속수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체부에서 시작되지만 대통령까지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는 이번 사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우려까지 누리꾼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는 삼선의 지금 의지, 그것을 맡고 있는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과 그 뒤에 있는 대통령까지, 이 규모가 보통 규모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쏘아 올린 소신 발언이라는 이 작은 공 하나가 결국엔 이 셔틀콕 하나가 지금 많은 비리에 휩싸여 있는 배드민턴 협회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구속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에서는 끊임없이 비리 폭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기부금은 안 내고 협회의 돈으로 파리를 다녀왔다. 개인 돈을 쓴 다른 협회와 대조된다. 제가 앞서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 김태규 협회장 애시당초 진상조사위라는 것 자체도 상급기관인 문체부에 제대로 된 허가 없이 또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막무가내성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문체부에서 결국에는 이것을 저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태규 협회장은 현재 자신을 둘러싼 셔틀콕 배임 횡령, 직원에 대한 갑질, 또 그와 관련된 동영상까지 있다라고 하는 와중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세영 선수를 축하하는 이 만찬 자리에도 불참을 했죠. 그 많은 관계자들이 오는 곳에 김태규 협회장만이 주랭랑을 쳤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한번 잠깐 살펴보자면 이게 뭐 파리 올림픽 출장을 다녀오면서 소속 임원 전원의 항공료를 협회의 운영비로 냈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양궁협회와 탁구협회는요, 소속 임원들이 자신의 사비로 내 개인 돈으로 항공료를 마련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일적으로 중요했다 하더라도 협회의 비용을 이런 임원들의 비싼 비즈니스석 한 자리에 몇백만 원씩 하는 그런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양궁협회, 탁구협회의 임원들은 자신의 돈으로 항공료를 마련하고 협회에 있는 운영자금은 선수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사용됐다라는 것이 좀 대조되는 부분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판이 그냥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더 중요한 건 201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이 배드민턴 협회의 협회장과 임원진들은요, 기부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죠? 정작 이 의원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 배드민턴 협회의 소속 임원 총 8명 전원이 항공료 재원으로 협회의 운영비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좀 상세하게 비교를 해보면 양궁협회는요, 임원 12명 중 10명이나 자신의 돈으로 항공비를 냈고, 사격연맹에서는 협회장이 나머지 임원 3명의 항공편을 자신의 개인 돈으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탁구협회와 수영연맹도 임원 개인이 일부 부담을 하는 등 협회의 운영비를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아끼려고 했다고 해요. 황당한 건 이 모든 다른 협회 같은 경우는 기부금을 냈다라는 건데, 전액 운영비로 비싼 비즈니스석으로 파리 올림픽을 다녀온 임원진들은 정작 기부금을 일절 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올림픽에 나간 다른 종목 대부분이 기부금을 받아 선수를 지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기부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임원진에는 황당하게도 수산업체 대표, 치과의사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 배드민턴협회의 임원진 알다시피 30여 명이 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2021년도에 취임한 김태규 협회장은 엘리트 체육인 출신이 아니라 생활체육인 동호회 출신이지 않습니까? 의원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배드민턴협회가 너무 구시대적인 권위주의적 방식이 문제가 크다. 특히나 후원금이 0원인 것 또한 너무나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임원진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협회의 운영자금을 사용하고 기부금은 5년째 빵원. 더불어서 협회장은 동호회 출신. 야, 이거 안세영 선수가 이제라도 터트린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반응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가 지금에라도 선수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번 사태 심각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이 배드민턴협회에 매년 들어가는 정부 보조금 예산만 4,200억. 배드민턴협회 정정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 들어가는 운영자금이 4,200억 원입니다. 배드민턴협회가 일본 기업인 요넥스로부터 받아들이는 후원금도 연에 수십억 단위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들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아마 안세영 선수가 요즘에 그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협회와 다툼을 일으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수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러한 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파도 까도 끝없이 나오는 배드민턴 협회의 비리들이 많다 보니 이거 졸지에 안세영 선수가 총대를 메고 이야기하는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세영 선수가 여기에 대한 극심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얼마나 많은 배드민턴 협회장의 갑질부터 횡령, 배임도 있는 상황에 임원진들이 수십 명이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원진 중에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수산업체 대표, 치과의사,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회에 요넥스가 연간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보내고 있고, 실제로 협회장은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수억 원에 달하는 셔틀콕 6,000통을 자기 마음대로 뿌려버렸다라는 의혹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증거와 내부 이사진들의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 이거 여러분들이 안세영 선수 입장이라면 나는 좀 부상을 잘 관리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거 졸지에 내가 총대를 매게 됐네라는 생각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한체대 올림픽 선수단 환영식 축사를 하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입니다. 이것이 8월 23일 금요일 날 송파구 한체대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선수단 환영식 축사의 모습이에요. 요번 올림픽 선수단의 만찬에서는 대한체육회장이 축사는커녕 존재감조차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요번 한체대 올림픽 선수단 환영식 축사를 하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 뒤에 있는 올림픽 선수단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좀 확대해 드릴까요?
제가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이 대한체육회장의 어떠한 존경심, 존중심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기가 쉽지 않지 않나. 많은 안타까움이 좀 보이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대한체육회장이 3선까지 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는데 그 안에 배드민턴 협회장 못지않은 각종 비리가 계속하여 고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체육계에 안 그래도 악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재선을 하는 8년 동안 이 체육회의 악습 어떠한 것도 고쳤다라고 보기 어려운 현재의 대한체육회장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선수들의 표정이 밝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글쎄요, 선수들의 마음이 착잡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보세요.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것은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대리전과 다를 바 없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드릴게요. 이 문체부의 뒤에는 알고 보니 대통령실 용산의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최근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실 이강래 선임 행정관이 사퇴했는데 이강래 행정관이 알다시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조카라고 합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기흥 대한회장은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줬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조카를 시민사회 수석실 종교 담당 선임 행정관으로 밀었다고 합니다. 선임 행정관의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을 두고서 결국 현 정부와 대한체육회 간의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좀 대두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선임 행정관의 사퇴와 이기흥 회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선임 행정관이 지난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퇴 의사를 피력했는데 실제 출마로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해요. 결국 사퇴 의사를 피력한 상태여서 자연스레 그만두게 됐다라고 하는데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삼촌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불교계의 접촉 등 외부 활동을 함께 다녔으며 이 행보를 바라보는 대통령실의 내부 시선이 곱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기흥 대한회장에 대한 불편한 기류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 전 선임 행정관은요, 이기흥 대한회장과 외부 행사를 함께한 게 아니라 종교가 같다 보니 불교계 행사에 참석하여 만난 적은 있지만 행보를 함께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을 윤석열 정부 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밀어줬다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선을 그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알다시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요,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정관 개정안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체육계 정관에 따르면 회장의 연임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3선 이상 출마하려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심의 과정을 없애자라는 것이 대한체육회의 저번 정관 개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이 단번에 거절해버렸죠. 이를 두고서 대통령실 소식에 정통한 한 인사는요, 윤 대통령이 이 회장의 삼선 연임 시도에 대해 과거 독재 사례를 들어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마치 체육계의 대통령이 되려는 듯 이제는 정부까지 소나기에 지고 흔들려는 동향이 파악됐다. 그러니 다음 대선 때 이것을 노리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와 정부 관계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막을 수는 없지만 출마하게 된다면 이거 좀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경계하고 있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와,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체육회장이 결국 지금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살짝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손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다음 출마를 노리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어떠한 속마음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런 소식통에 따르면 아주 가능성이 없는 얘기도 아니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이 큰 구심점의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와 대한체육회가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각종 비리와 이 정치적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협회에 대한 상황에 대하여 조치 방안까지 마련될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아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관계자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체육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청년 세대의 문화와 도전을 잘 뒷받침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의견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안세영 선수의 사태가 이제는 국회로까지 쭉쭉쭉 번져나가고 있는데, 자, 요 영상을 한번 보실 필요 있어요. 이번 만찬에서의 영상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배사를 체육회장이 아닌 양궁협회장이 들어올렸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영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쭉 나오다가 첫 번째로 악수를 하는 것이 바로 안세영 선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유튜버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 드렸었죠. 이미 뉴스 기사에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안세영 선수를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를 하며 칭찬을 했다. 그 모습이 이 영상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사전에 여기 윤석열 대통령과 안세영 선수가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이미 자리 배치가 다 되어 있었다란 얘기죠. 뒤에 아버지인 안정현 씨의 모습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안세영 선수를 너무나 잘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만찬에서도 많은 칭찬을 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인사를 나누는 요 장면이 사실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정부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 뭐 응원하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정치적인 색깔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현직 대통령도 안세영 선수의 사태를 눈여겨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번 이 공연과 함께 만찬을 즐겼는데, 이 기사에서는 그걸 좀 주목하고 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 윤석열 대통령 옆자리에 정의선 양궁협회장이 자리를 했다. 왜냐면 이 건배사까지 양궁협회장이 요번에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앉은 이 착석 테이블의 동석자는요,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있었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함께 이 좌석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체부 장관도 아니고 대한체육회장도 아닌 이 정의선 양궁협회장이 이 윤석열 대통령 옆에 앉은 거는 표면적인 해석으로 양궁이 가장 이번에 뭐 많은 성과를 냈다 보니까 요렇게 옆자리에 앉았다라는 설도 있지만, 사실 만찬 때는 대부분 문체부 장관이나 대한체육회장이 옆에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건배사까지 대한체육회장이 아니라 양궁협회장이 이렇게 쏟아냈다라는 건, 일각에서는 이거 결국에는 안 그래도 지금 양궁협회장에게 배드민턴 협회장 자리까지 주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밀어내고 정의선 양궁협회장이 대한체육회장을 역임하면 어떻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번 사태가 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자리까지 위태롭다, 앞에 말씀드렸던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의 정치적 충돌까지도 지금 함께 벌어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만약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밀려나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자리에 지금 양궁협회장으로 활약 중이고 현대차그룹의 회장이기도 한 정의선 협회장이 대한체육회장으로 추대될 가능성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여론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양궁협회는 뭐 이 정의선 협회장의 정말 많은 공로로 인해서 엄청나게 저변이 확대됐고, 오죽했으면 선수들도 협회장에 대한 극찬을 쏟아내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노심초사한 거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아니라 지금 대한체육회의 엄청난 문제점들을 지적받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입장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체육회장 뒤에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보고 있을 때 안세영 선수가 지목한 사실상의 배드민턴 협회와 대한체육회 다 마음에 들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뭐 딥하게 들어가면 저도 드릴 말씀이 맞습니다. 뭐 저라고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라인과 뭐 그 이전에 있었던 정권, 그 예전의 정권부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전에 있었던 회장의 라인부터 엄청나게 정말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정치적인 건 머리가 아프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사에서도 이 배드민턴 협회장 김태규 협회장도 흔들흔들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 김태규 협회장과 요넥스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8월 14일 날 문체부에서 배드민턴 협회가 요넥스로부터 페이백 형태로 대회에 사용된 셔틀콕 30% 6,000통을 가져갔다. 그런데 김태규 회장이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라는 제보와 근거 자료들을 입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6,000통의 셔틀콕은요,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았고 문체부는 현재 이 내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협회 측은 셔틀콕 페이백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대회를 치르는 각 시도협회 배분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해당 시도협회는 이 김태규 회장의 측근들이었다라는 의혹까지 함께 추가 제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배드민턴 협회장은 사퇴 위기에, 뭐 사퇴뿐이겠습니까? 검찰기에서 구속 위기도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지금 현 정권은 대한체육회장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을 차기 대한체육회장으로까지 추대할지도 모른다라는 여론이 엄청나게 커뮤니티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찬성하는 분들도 많고요. 오죽했으면 커뮤니티 사이에서 이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이 배드민턴 협회장까지 역임해달라라는 요청이 쏟아졌겠습니까? 그 와중에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안세영 계약 기간을 완화해야 한다라는 이 강력한 결단. 문체부에서는요, 배드민턴 협회의 합동조사 요청까지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대한체육회와 배드민턴 협회와 문체부는 등을 돌렸다. 완벽하게 선을 그었다. 아예 그냥 벽을 세웠다. 요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절대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실제로 내용을 좀 보면요, 배드민턴 협회는 이틀 전 문체부 측에 아주 은밀하게 합동조사를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안 나와 있었던 내용인데 요번에 공개가 된 거예요. 두 기관의 조사 내용이 중복되니 선수단에게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제도의 개선과 규정의 개정은 협회의 고유 권한이 아니냐. 근데 문체부가 협회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으니 이럴 거면 함께 조사하자라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애시당초 문체부가 왜 요번에 이번 시정명령을 내렸습니까?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요넥스와 지금 은밀한 커넥션까지 예측에는 김태규 협회장의 라인에선 2명을 꽂아 넣은 조사위원회를 문체부가 이거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배드민턴 협회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급기관의 문체부와 그럼 우리 같이 조사하자 한 겁니다. 흔한 말로 짬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사위원회를 만든 배드민턴 협회가 자체적으로 협회장의 라인의 사람들과 함께 문제없음 땅땅땅 내릴까봐 걱정된 문체부가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같이 조사하자니 이거 완전 문체부의 조사에 발 담그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비상식적입니다. 용의자가 경찰과 함께 같이 조사에 응합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문체부 측에서는 협회에 공문을 보내 합동조사 제안은 시정명령을 철회하고 협회장의 규정 위반을 용인하라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협회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피검사기관, 피의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용의자와 비슷한 대목에 문제점이 있는 협회가 어떻게 공동으로 같이 조사하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협회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안세영 선수가 사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요 기사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의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요, 수년 전부터 뭐 재선을 하네, 3선을 하네, 이 유인촌 장관은 안 된다, 이걸 주장해 왔었는데 결국 이 두 단체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참에 대한체육계의 방만한 운영과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손보겠다라고 이 문체부에서 벼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대한체육회는요, 이번 올림픽에 역대 최소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전 올림픽에 비해 2배나 증대된 돈을 사용한 겁니다. 체육회에 매년 4,200억 원의 보조금에 대한 집행 내역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200억 원이 들어갈 정도가 될까요?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정부와 체육회의 갈등이 이면에는 용산, 바로 현직 대통령의 여파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관을 개정하여 3선 연임을 시도했던 이기흥 체육회장의 행보를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최근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에 이강래 선임 행정관이 사퇴했는데 바로 이 선임 행정관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조카인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최근 문체부의 조사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마치 체육계의 대통령이 되려는 것 같다. 정부마저 쥐고 흔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4,200억, 매년 4,200억이라고 합니다. 2022년도에는 3,700억, 2023년에는 4,000억, 2024년에는 4,100억. 이거 3년치만 합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7천억에 4천억. 1조 단위가 넘습니다. 1조 단위. 특히 이번 파리올림픽은 선수단의 규모가 최소였는데 예산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죠. 도대체 이 돈을 어디다가 썼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거금의 정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장이니 삼성까지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불편한 시각도 있습니다. 체육회는 자율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글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쟁점 4,200억의 보조금을 받는 체육회 관리감독 문제로 문체부와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연간 4천억이 넘는, 지금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임기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 사용된 금액은 수조 단위입니다. 수조 단위. 벌써 8년 차니까 이게 얼마겠습니까? 연마다 4천억이니까는 한 3조 됩니다. 3조. 물론 정확하진 않겠지만 얼추 그 정도의 금액이 지금 알 수 없게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체육회장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수천억의 예산을 함부로 쓴다는 듯한 말을 한 것에 대해 이 유인천 장관은 잘못된 부분이다. 모두 문체부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다. 문체부의 감사, 국정감사까지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게 있겠냐. 이렇게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거다, 아니다, 이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이것이 이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다툼만이 아니라 용산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다툼으로도 번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쏟아지는 이유가 왜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